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강으로 이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1강에서 만나 뵙기는 했는데요. 이제 제가 분석을 7번까지는 해둬가지고 잊어버릴까봐, 네, 이제 2강, 2-1강으로 올릴 거긴 하지만, 네, 우선 잊어버릴까봐 미리 올려둡니다.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은 2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제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먼저 읽었었어요. 그래서 When asked how he arrived at his discoveries, Einstein replied, I ignored an axi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근데 어떤 질문? How he arrived at his discoveries. 어떻게 그가 도달했는지. 근데 어디에? 그의 발견에.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인슈타인은요, 대답했대. 뭐라고 대답했냐면, I ignored an axiom. 저는 이 axiom, 즉 공리를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첫 문장을 읽고, 아인슈타인, 나 별로 안 궁금한데? 엑시엄은 또 뭔데? 나 별로 안 궁금하다. 그래서 나는 빨리 결론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갔더니, 여기 부분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creativity. 바로 뭐다? 창의성. 우리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런 수능 지문들 여러분들 많이 기출 풀어보시면 creativity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창의성? 창의성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창의성 왠지 키워드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란 의미를 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의지를 의미한다는 거야. 의지. 근데 뭘 할 의지냐면 to abandon, 버리려는 의지인 겁니다. 근데 뭘 버리냐면 이런 습관적이고 이런 관습적인 사고 패턴을 버리려는 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So this is why. 그래서 여기 또 창의성이 나오잖아. 창의성이 is so close to humor. 그래서 유머와 비슷하다. 유머와 가깝습니다. 난 딱 여기까지만 읽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하고자 하는 말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래되고 관습적이고 이런 습관적인 사고 패턴을 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우선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정보를 바탕으로 딱 본 거죠. 1번. detachment. 자, detachment가 여기에 벌써 나오지만 distance가 거리를 두다라는 뜻이거든. detachment도 마찬가지예요. detach 자체가 떼어두다. 이것도 단어를 정리해 줄게요, 미리. 어, 여러분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저는 밥은 안 먹고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샌드위치라기보다는 그냥 토스트 하나 먹었습니다. 자, detach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다라는 뜻이거든요. 떼어놓다, detach 자체가. 그래서 뭔가 떼어놓는다는 거는 거리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istance랑 비슷한 단어다, 시너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오래된 아이디어로부터 뭔가 거리를 둠, 즉 그게 바로 뭐다? 창의성의 핵심이다, 키다라고 여기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바로 1번 찍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만 이렇게 딱 읽고 넘어가면은 1분도 안 걸리겠죠. 그쵸? 단어만 알고 해석만 되시면 그냥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아인슈타인 뭔데 내 알바노? 하고 그냥 바로 결론부터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쉽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다. 이제 저의 사고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꼭 이런 저의 사고 과정들에 계속 노출이 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근데 감이 잡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라고?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면은 나랑 하면은 왠지 그럴듯해 왠지 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거는 알 것 같은 거일 뿐이지 내가 실제로 안다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는 이렇게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그냥 딱 문제만 보고 그런 거 필기 흔적 싹 다 지우시고 한번 생째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맨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이해를 할 때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을 할 때 좀 어려웠던 게 상대성 이론이 나와. 상대성 이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상대성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필자가 왜 굳이 상대성 이론을 꺼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찾아볼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저 when he asked.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하나의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ing만 있다든지 뭐 그러잖아. 근데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접속사를 넣어줘야만 필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뭐였겠습니까?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when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Einstein was asked how 그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갔던 거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부사절의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이 주절에 있는 이 아인슈타인은 같은 사람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 생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접속사 생략해도 되지만 굳이 생략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이 was를 뭘로 바꿨던 겁니까? being으로 바꿨던 거겠죠. being. 근데 이 being은 어떻게 돼?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when asked how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발견까지 그에 도달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공리라는 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리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 공리로 이렇게 밑에 나와 있지. 자명한 진리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거 지문 끝나고 또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제 우선 자명하다라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다. 자명하다라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국어 잘하십니까? 저 국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자명이라는 거 이제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언어학을 전공을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Rich people are rich. 자,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이다. 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저는 공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공리가 뭔지 물었어. 그럼 넘어가. 해서 it is not entirely clear to what axiom he referred. 자, entire 하면 전체적으로 또는 완전이라는 뜻인데 완전히 명백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뭐가 명백하지 않냐면 what axiom he referred 그가 언급한 그 공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명백하지는 않지만 because he disregarded many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많은 공리들을 그러니까 이때 many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axiom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이 axiom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많이 무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무시해왔던 것들 중에서 그쵸?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가 언급한 엑시엄이 과연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most 아마도 가장 likely he meant 아마도 가장 그가 의도했을 것 같은 의도했던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The result of a measurement is indepen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r and the measur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인데 그 측정치의 그 결과는 뭐이다? is independent of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내가 무언가를 측정을 했어. 그 측정치 값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측정치 결과가 관계하고 독립적이래. 근데 멋과 멋 사이에 그 관계가 독립적이냐면 이 측정자하고 그 다음에 이 측정받는 그쵸? 이 측정하는 것과 측정받는 그 대상 사이의 그 관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뒤로 더 넘어가. 자, 이제 드디어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in the theory of relativity 이게 바로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the mass of a body like its length depends on its speed relative to the measurer이라고 되어 있죠. 이 측정된 물체의 질량은 body가 몸이란 뜻도 있지만 물체야, 물체. 그래서
그 측정된 물체의 질량, 내 먹과 같은 이런 길이와 같은 이런 측정된 물체의 질량은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하냐면 속도인데 어떤 속도냐면 상대적인 속도인 거야. 상대적인 속도. 근데 뭐하고 상대적인 거야? 그 측정자에 있어서의 그런 상대적인 속도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나는 여기에서 난 조금 계속 걸림돌이 걸리는 거야. 필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자, 우선 결론은 알고 있어. 아, 우리가 창의성, 무언가 과학적인 이런 창의성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오래된 아이디어,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왜 굳이 상대성 이론을 꺼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물체의 질량이랑 그다음 길이가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질량이랑 길이를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질량이 변할 수 있나? 그 어떤 노트북이면 노트북, 태블릿이면 태블릿. 어쨌든 지들만의 고유한 질량이 있잖아. 그리고 길이도 마찬가지야. 이미 내가 어떤 길이로 이렇게 뭘 이렇게 딱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자르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 그 길이는 고유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량이던 길이던 만약에 내가 어떤 물체를 어떤 뭐 10kg 나가는 그 물체를 내가 딱 던졌어. 그렇다고 해서 그 물체의 질량이 변합니까? 그 고유한 질량과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자, 질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속도가 빨라지면 어떤 자동차나 물체가 있어. 근데 그게 빨리 이동을 해. 그러면은 그게 질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야. 물론 우리 눈에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지. 자,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점점 커진다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물체의 질량은 고유하다고 했어. 보통 우리가 고유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속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질량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방금 되게 설명 잘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느낄 수는 없어. 근데 매우 높은 속도에서는 눈에 띄게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가 빛의 속도로 진짜 가깝게 엄청나게 빨리 달려. 그러면은 그 자동차 질량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량이 변한대. 속도에 따라서. 자, 길이도 마찬가지야. 자, 어떤 뭐 스마트폰이든 뭐 길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막 그걸 부수거나 막 분해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길이가 막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길이도 분명 고유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그게 이제 우리의 오래된 생각인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길이도 속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할수록 그 길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 수축, 이 length contraction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그 막대기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보다 훨씬 더 짧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창의성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오래된 그런 관념이나 생각들, 이런 편견들을 버려야 우리가 하고 이렇게 딱 창의성, 새로운 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상대성 이론을 꺼냈냐면 우리가 보통 질량이나 길이는 고유한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할 리가 없어. 우리는 그런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런 오래된 관념을 버렸어. 혹시 질량이나 길이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걔가 발견을 한 거죠. 상대적으로 속도에 따라서 질량이나 길이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그게 하나의 창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죠. To discover something new,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The old has to be abandoned. 그 오래된 것들이 반드시 뭐 되어져만 하더라? 버려져야만 하더라. So sometimes 가끔 a discovery is not a new idea.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But 그게 아니라 뭐다? The rejection of an old one. 오래된 것에 대한 그 거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의 또 중심 문장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not 여기 not A but
여기를 오케이. But 우리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not A but B. 발견 또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것들을 reject 하는 것이다. rejection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geniuses like Einstein. 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런 천재들은요, are capable of 할 수 있대요. 뭘 할 수 있어? giving up.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뭐를요? 그 오래된 convention, 관습을요. 뭐 없이 an external stimulus. 이런 외부의 자극 없이도 이런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외부의 자극이라는 거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은 이렇게 뭔가를 떠올릴 때 천재니까 굳이 누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조언, 이런 자극들이 없어도 그냥 지가 알아서 길이나 질량도 분명 뭔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가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 천재가 아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need,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 shaking, 뭔가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shaking? 뭔가 흔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흔들림? That comes from the outside. 이런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쵸?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쉐이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창의성은 의미합니다. 뭐 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냐면 이런 오래되고 습관적이고 이런 관습적인 사고 패턴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유머와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is simply ability,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distance, 거리를 두는 능력인 겁니다. 자, distance가 뭐라고요? 거리를 두다. 아까 했었죠. 근데 멋과 멋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거야. 우리 자기 자신들과 그 다음에 이런 물체들 사이에서 우리는 또는 그 대상과의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머처럼 이 창의성은요, demands not taking conventions too seriously.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요구하지 않아? taking conventions. 이런 관습들을 취하는 것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런 관습들을 취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행평가 하시고 또 고3들은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세세하게 분석할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또 의문점을 가질 여유가 없어.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그게 다 그거 하느라도 사실 바쁜데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에 내가 의문점을 가져주고 대신에 내가 그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필자가 왜 상대성 이론을 꺼내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해주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네, 그래도 제가 유일했으면 좋겠는데 또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튼, 네. 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느라 지금 벌써 17분 42초, 43초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2-2강에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